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시간에 출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제 뉴스 하면은 사실 이게 전쟁 뉴스도 많고 분쟁 뉴스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대해서 또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도 여러 가지 속보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네. 속보를 좀 정리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쿠르드족 수천 명이 이란에 진입해서 지상전 착수했다. 네. 소식인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극우 방송이죠. 폭스뉴스가 폭스뉴스. 네. 이야기를 한 건데요. 쿠르드족이라고 하면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네. 여기에 중간쯤에 있는 땅에 사는 한 3천 명에서 4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요. 네. 뭐 독립적인 민족입니다. 아. 쿠르드어를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독립된 국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를 좀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근대로 넘어오면서 왜 국가들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1,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도 살고 있고요. 이란에도 살고 있고 시리아에도 살고 있습니다. 네. 각각 나뉘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자, 시리아 내전에서 사실 쿠르드족 민병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이 항상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 네. 미군을 대신해서 용병처럼 쓰는 곳이 쿠르드족 전사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보도가 네. 있었어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러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쿠르드족이 이런 식으로 늘 이용됐다가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버려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최근에는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던 그 쿠르드족 네. 사실 튀르키예가 가장 쿠르드족을 많이 압박을 하거든요. 이제 네. 탄압을 하는데 사실은 미군이 그냥 쿠르드족을 내버려 두고 가는 바람에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그렇죠. 했고요. 거기에 반발해서 쿠르드족이 원래 IS 포로들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포로들을 또 그냥 놔둔 채 쿠르드족이 이제 물러나는 바람에 거기서 또 IS 관련자들이 많이 탈출을 했다. 이래서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용당하지만 늘 이 쿠르드족은 팽당하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서 예. 이번에 수천 명이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미군은 지상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상전을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고 전쟁 승리는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공습으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미군이 아니라 또 다른 쪽을 이용해가지고 이란 정권을 흔들려는 하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사실 쿠르드족이 각 국가에 제가 나눠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튀르키예의 쿠르드족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유명한 알파고 기자요. 쿠르드족. 네, 쿠르드족입니다. 오. 그런데 알파고 기자 말을 들어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쿠르드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고 각각의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에 흡수돼서 지역에. 그리고 그 정권으로부터 무언가 이제 소위 혜택을 좀 받으면서 콩고물을 받으면서 그 정권하고 또 밀착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쿠르드족 수천 명이 넘어왔다. 그러면 진짜 나머지 있는 그 쿠르드족들도 다 가세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는 않을 않다.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쿠르드족을 동원을 했다면 이건 이스라엘과 미국 측의 획책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과 미군은 사실은 쿠르드족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실제로 자기네들 지상군, 그러니까 미군 지상군 뭐 투입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쿠르드족한테는 늘 그 얘기를 하죠. 이번에 도와주면 니들이 원하는 걸 뭔가를 해주겠다. 네. 하지만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또 당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들은 쿠르드족 전체의 어떤 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세력들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민병대 수천 명이 만약에 이란으로 만약에. 넘어가서 미군 쪽에서 싸우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나 또는 기존의 쿠르드족들은 예. 이 민병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민병대에 대해서 네. 이거 글쎄요. 별로 뭐 좋게 좋아하지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왜냐면은 쿠르드족이라고 통칭해서 나와 버리잖아요.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 그러면은 예. 시리아의 쿠르드족 그리고 예. 이라크의 쿠르드족, 이란의 쿠르드족, 그리고 튀르키예의 쿠르드족은 동시다발적으로 견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진짜. 네, 이미 예. 기득권화된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예. 이 민병대들의 움직임이 별로 달갑지 않을 거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쿠르드족을 동원했다면 네. 또 하나의 레드라인을 넘은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장기화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전쟁 네. 장기화 가능성이 더 큽니까? 아니면 단기로 어떻게 보면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미군이 이제 빠지는 트럼프가 빠지는 상황이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서 장기전을 원하는 쪽은 분명하죠.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사실은 이란은 이 전쟁 이전부터 미국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장기전을 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방공망 소진을 위해서 저렴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로켓들을 쏘면서 아직 우리 제대로 된 무기 꺼내놓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방공망이 소진되면 우리는 이제 진짜 진짜 제대로 미사일. 된, 쏠 거고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원망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두 나라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장기전을 원하나요?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금 위기적 상황을 이 외부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돌파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기전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오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전쟁을 할까 말까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네타냐후 총리가 속닥속닥 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속닥속닥 거려서 꿰매 넘어가서 트럼프가 공격한 거 아니냐 함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반전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가조차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가 내에서도 네. 사실은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마가는 전쟁 안 하고 왜 거기에 우리 세금을 미군이 넣어. 세금 들어가고 우리 목숨이 들어가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마가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빨리 빠지고 싶을 텐데 트럼프는 그렇겠죠. 네타냐후가 전화를 치고 했다는 거 빠지게. 아니에요?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진짜 빠지려고 했더니 미국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리고 트럼프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우리 4주 이상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럴 능력이 돼라고 얘기를 해놓고 밤에 방산업체 대표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무기 생산하라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이 장기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탄약도 부족하고 그렇죠. 미사일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애꿎은 우리 참 너무 안타까운 희생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서 175명이나 숨지는 그 장례식 사진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건 만들어 미군도 놓고. 사망을 했어요. 미군도 6명이죠? 네. 더 늘어났습니까? 6명이라고 지금 발표는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알 수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란은 분명히 전쟁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을 먼저 공격하면 이란전이 아니라 중동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지금도 사실은 서방 언론에서는
이란이 마치 무차별적으로 중동 다른 인근 국가들을 막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란은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이 영내에 있는 이스라엘과 미군의 자산은 모두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대사관, 영사관, 네.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왜 두바이의 호텔에 불이 나고 맞아요. 공항에 불이 나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미사일을 쏘면은 요격 미사일이 날아와서 공중에서 폭발을 하잖아요. 아, 예. 방공망 파편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파편이 그 파편들이 예. 화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미쳐 돌아가지고 지금 저 광인들이 다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란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군 자산을 공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 전쟁 이전부터 이란 쪽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역시도 그래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격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란 미사일이. 네. 그건 뭐냐면은 튀르키예에 있는 미군 미군 기지를 기지. 공격하는 과정에서 격추가 됐고 그 파편이 날아오는 거고. 네. 그래서 튀르키예도 뭐 참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랍에미리트 중동군 참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안을 보셔야 되고요. 네. 이란 외무장관하고 튀르키예 외무장관 이미 통화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이런 상황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도 물론 겉으로는 자국의 민간 시설이 지금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물밑에서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년에요. 예.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카타르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네. 카타르 내에 있는 하마스 관련자들을 폭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카타르 중심부를 공격했단 예. 말이에요. 네.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은 거기 하마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공격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격을 당한 카타르나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냐면 우리가 미군 기지를 유치할 때는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적어도 공격당하지 않을 그렇죠. 거다라는 확신이 예.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미군 기지가 있는데 특히 친미 정권인 카타르를 이스라엘이 공격하네? 이 사실에 당시에 그 중동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 배신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요? 그게 예. 바닥에 지금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설사 이란이 아무리 미워도 이란은 파가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아파 그러면 순위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사실 어느 눈치를 보게 돼? 국민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예. 다 무슬림이에요. 우리 같은 형제 파는 다집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당연합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의 국가들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을 공격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이 중동의 평화는 완전히 다 깨자라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렇게 이란을 공격한 게 중동 입장에서는 뭐 정권 차원은 뭐 친미 정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중동 정서는 반미 정서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이런 공격 전에 사실은 많은 그 중동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대요. 온갖 외교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발 이란 공격하지 말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중동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예. 그렇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방문해가지고 한국하고 협력해서 스스로 경제 개발하겠다고 엄청나게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많이 호르무즈 마시죠. 해협이 예. 봉쇄될 게 뻔하면 이 나라들은 치명타를 맞아요. 산유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런 부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선택한 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스라엘 대한 손을 잡고. 배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란 이 차기 지도자로 네.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강경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이란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예.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란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폭살당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은 거거든요.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에요.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 국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 시아파의 교황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폭살시켰어요. 폭살시켰는데 사실 하메네이는 생전에 약간 강경한 어조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안 된다라고 약간 좀 네.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인 모스타파가 아빠의 세력을 등에 업고 본인이 아빠가 살아있을 때 네. 계속 세력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메네이가 모스타파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세습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메네이가 본인이 암살당할 것에 대비해서 후계 구도를 4순위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아들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네. 근데 지금 아들 얘기가 나온다는 아들 것은 얘기 나온다는 건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예.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우리가 강하게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한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인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이란 내부적으로도 강경파와 대화를 하자 온건파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강경파가 힘을 얻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차기 지도자 그래 뽑아 우리가 또 죽여버릴 거야. 트럼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예. 실제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하산 나스랄라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수장을 이스라엘이 폭살시켰잖아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다시 새 수장을 뽑았는데 또 죽였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죽을 가능성, 폭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올린 케이스일 수도 있다. 요거는 예. 조금 더 복잡하게 네 맞아요. 수싸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최고 지도자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그냥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된 실세는 누구냐? 하메네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요. 참 이 복잡해진 상황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간 근데 선거 앞두고 있고. 우리가 전쟁은 시작하기 쉬워도 끝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모냥 빠지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승리했다 승리 선언하고 나와야 하고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럼 미국이 말한 승리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 미국이 처음에 조건을 뭘 걸었죠? 핵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정권 교체까지 어허. 얘기했어요. 이란 국민들한테 뭐 이제 촉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회가 왔다. 그렇죠. 자, 요 두 가지가 달성이 돼야지 미국의 승리라고 예. 얘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란의 핵 사실 이란은 핵이 없어요. 고농축 우라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핵망 지금 묘연합니다. 못 찾아냈어요, 미국이. 지금 오히려 더 빨리 만들 수도 있겠네. 핵무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자, 그리고 정권 교체요. 하메네이를 암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란 내부에서는 예. 아무리 하메네이가 싫었어도 본인의 최고 지도자를 외세가 암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순교가 돼버린 거예요. 순교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를 중심으로 이란 민족들은 어떻게 되겠죠? 똘똘 뭉치는 예.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 끝내고 어떻게 모양새 있게 나오고 싶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못 나가. 이스라엘은 계속 확전시키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근데 모냥 빠지게 나올 수는 없는데 예. 어떡하지? 자, 그러면 확실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하. 이란하고 미국이 작정하고 물밑에서 야 서로 주고받자. 그리고 그렇게. 서로 뭔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명분을 제대로 만들자. 예. 그 명분을 찾게 되면은 끝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명분을 못 찾으면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란 정보 당국이 제3국 통해서 미국 CIA에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예.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냐?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어. 우리는 미국과 협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음흠. 보통 이럴 때 앵커께서는 이거 누구 말이 맞지? 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실제로 만났을까 아닐까? 만났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는 네. 세게 얘기하고 그쵸, 지지층이 그런 있으니까. 거죠. 예. 자, 이거는 사실은 미국과 협상할 일 없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만났는데 네. 서로 명분이 주고받기가 안 아직은? 맞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우리 끝내줄 수 없어. 네. 더 가지고 와를 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여론조를 통해서 이 카드는 안 돼, 더 가지고 와. 그렇죠. 이런 느낌도 든다라는 거고. 자, 이란은요. 예. 승리를 선언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하. 이란은 본인들이 먼저 공격을 받은 거고 본인들은 밀어냈다. 정권만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요. 음, 저들이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이 정권을 지켜냈다. 그것 자체가 이란의 승리예요. 그렇네. 지켜냈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몰아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네. 승리 오히려 이란이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여론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장기화될 안 가능성도 좋습니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 사망 소식 전해지니까 배런 트럼프를 전쟁터로 보내자 SNS에 확산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목소리 아닌가 미국 국민들의. 미국에서는 예. 군인에 대한 예우가 엄청나잖아요. 음. 사람들의 존경심이 사실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의 국지 질서를 본인들이 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전 세계 분쟁에 온갖 관여를 하면서 미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군인들을 굉장히 영웅시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왜 굉장히 일상적으로도 군복 입고 다니면은 굉장히 우대해 주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막 존경하고 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든 부분도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자고 부대가 가지 않습니까? 영화화됐던 그게 예. 저는 그게 지금 미국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군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원히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에 점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이 판을 뒤집으려고 무슨 일을 벌일지는 또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너무 어디 튈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불안하죠. 되고 네. 우리 시장 자체도 코스피나 이런 시장 자체도 그제 어제 힘들었다 오늘 좀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또 제일 중요한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민 안전 철수 계획 수립했다 군용기 전세기 총동원한다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미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이미 이란에 있는 교민들은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미국이 14개 나라의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인들한테 빨리 대피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공편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게다가 미국 대사관, 영사관 다 공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것도 미국이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질지를 어떻게 아냐면 미군 가족들이 먼저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성남 그 비행장으로 몰려가는 거 보면은 서울공항으로 막 네. 가서. 그러면은 전쟁이 터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은 사실 미국인들 먼저 철수시키고 네. 대피시키는 게 일상화됐던 나라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빵 터트려 놓고 사람들한테 자, 대피하세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아니 대피를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란 교민들 싹 안전하게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일단 대피를 시킨 다음에 제3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실 분들은 귀국하게. 일사불란하게. 네, 일사불란하게.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정말 여기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 윤석열 생각이 정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예, 생각하기 싫습니다. 자, 오늘 문희정 평론가와 지금 들어온 속보를 포함해 가지고 이란 전쟁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짚어봤는데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들어오는 뉴스들 또 전망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